그날 내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수예요. 23살이고 부산 근교의 작은 동네 기장에 살고 있답니다. 저는 배달 일을 한 지 이제 석 달째인데요. 아직도 이 동네 구석구석이 낯설고 매일이 새로워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기억이자 삶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에요. 기장에 있는 낡은 벽돌 아파트 복도에는 눅눅한 습기와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요리 냄새가 가득했어요. 계단을 오르며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에서 구수한 김치찌개 냄새와 바깥에서 담배 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47호실 문 앞에서 숨을 죽인 채로 노크를 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쪽은 제가 배달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곳이라 낯설었고 낡고 삐걱거리는 계단과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떠는 할머니들이 곳곳에 보였죠. 문이 천천히 열리자 백발이 희끗희끗한 단정한 머리를 깔끔하게 올린 75살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지팡이를 짚었지만 자세가 바르고 그 나이치고는 생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이. 그녀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주문하신 물건이 도착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내려 주문한 음식을 꺼냈습니다. 신선마트에서 주문한 거였고 서명을 해달라는 말에 그녀는 조금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아들였죠. 손톱에는 투명한 매니큐어가 발려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도 이렇게 손끝까지 신경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말하며 제 눈을 잠시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기다려봐요. 사탕 하나 줄게요. 라며 안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그릇에 담긴 금빛 포장의 사탕을 들고 나왔어요. 거절하지 마세요. 배달하는 사람들은 달콤한 게 필요하거든요. 힘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감사해요. 사실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라고 답했죠. 막 돌아서려던 순간 깊은 집 안쪽에서 낡은 턴테이블에서 나는 바늘이 디스크를 타고 흐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 너머로는 책과 화분들로 가득 찬 큰 방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제 시선을 눈치채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건 오래된 레코드판이에요. 저녁에 때론 낮에도 틀어서 조용하지 않게 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조용히 젊은이,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지수예요. 제가 답했죠. 반가워요. 지수씨, 저는 박은숙이에요.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과는 달리 무언가 맑은 빛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이후로도 한참 동안 그 눈빛을 떠올리며 계단을 내려왔답니다. 다음 날 다시 박은숙 할머니 댁에 배달이 잡혔을 때 저는 살짝 놀랐어요. 보통 손님들이 이틀 연속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또 너구나. 참 잘 왔어.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또 주문이 있어서요. 라고 말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일부러 배달을 시켰어요. 너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직설적이라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답니다. 순간 용기가 생겨 주문 없어도 가끔 들를 수 있어요. 심심할 때 라고 말했죠. 은숙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그런 용감한 말 처음이야.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상한 인연이 시작됐어요. 배달이 끝난 후에도 저는 가끔 할머니 댁에 들렀고 때로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집안은 한 시대를 품고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누렇게 바랜 책들이 가득했어요. 창가에는 화분 속에 놓인 제라늄과 제비꽃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답니다. 은숙 할머니는 젊었을 때 발레리나가 꿈이었지만 전쟁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하셨어요.
그 후 문학교사로 일하면서 사랑하는 남편과의 추억도 들려주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숨죽이며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은 온기와 진심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게 멈춘 것만 같았죠. 친구들은 저를 밖으로 불렀지만 점점 저는 그 만남이 더 기다려졌어요. 은숙 할머니 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어느 날 민트차를 마시며 샤펜의 음악을 듣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야,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해. 이른이 넘으면 삶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를 수도 있어. 너는 두렵지 않아?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끔은 두려워요. 라고 솔직하게 답했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가끔은 외로움이 무섭지.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좋아. 라고 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연약해 보이는 몸에서 뭔가 진짜 아름다운 빛이 느껴졌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죠. 이 여자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특별하다는 걸?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문득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녀는 순간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했지만 손을 뺏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났어요. 제가 읽은 책을 가져가기도 하고 꽃에 물 주는 걸 도와주기도 했죠. 때로는 함께 동네 공원에 나가 산책했어요. 은숙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고 저는 그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했지만 우리 둘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날 내 할머니라고 생각하겠네. 어느 날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두죠. 제가 답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진실이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느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할머니 집에 머물렀어요. 밖에선 빗소리가 계속 들렸고 떠나고 싶지 않았죠. 소파에 앉아 함께 있던 중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야, 우리 사이엔 큰 간극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무슨 간극이요? 제가 물었죠. 시간이야. 나는 너보다 40년은 더 많은 시간을 살아왔어.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렇겠지만 나에겐 이게 정상이에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밖에선 비가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그녀를 존경하거나 따뜻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하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감정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감정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더 복잡해지고 깊어질 거라는 것을 저는 직감했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일상이 되었어요. 배달이 있어야만 보는 사이에서 이유 없이 할머니 댁에 찾아가는 일이 잦아졌죠. 책을 가져다 드리고 인터넷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도 했어요. 때론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러 가는 거였죠. 처음에는 은숙 할머니가 거리를 두려 했어요. 자꾸 저를 착한 학생이라 부르며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점점 그녀의 눈빛은 더 길어지고 살짝 부끄러운 듯한 기색까지 드러났어요. 그 안에 단순한 고마움 이상의 감정이 숨겨져 있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힘든 하루를 보내고 할머니 집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옷이 다 젖었고 몸이 으슬으슬 추웠죠. 은숙 할머니는 저를 반겨주며 오래된 담요와 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낡은 스웨터를 내밀며 집어 감기 걸릴라 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욕실에서 나오자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스웨터가 꽤 커서 마치 어린아이 같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따뜻하고 어머니 같은 감정이 동시에 비쳤죠.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고 방 안에는 오래된 재즈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삐걱거리는 음악만이 조용히 울렸어요.
왜 혼자 사세요? 제가 문득 물었어요. 은숙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손주들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야?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외로워.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언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조심스레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속삭였죠.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뭘 하는지 몰라 라고 말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교사와 학생 같던 거리감이 사라지고 은근한 긴장감과 달콤한 설렘이 깃들었죠. 서로의 시선이 길어지고 작은 스침에도 의미를 두게 되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디저트를 사다 주고 희귀한 책들을 찾아드리며 수도꼭지를 고쳐드렸어요. 할머니는 저를 위해 직접 사과파이를 구워주셨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그녀가 웃을 때면 그 소리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어요. 젊은 시절 소녀처럼 생기 넘치는 그 웃음은 공간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때로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들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저려오기도 했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차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곤 했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어둑한 거실에 앉아 오래된 재즈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빛바랜 LP판에서 흘러나오는 음률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죠. 갑자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몸을 기울였어요. 입술이 살짝 닿자 그녀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속삭였죠. 지수야, 안 돼. 왜요? 제가 묻자 그녀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 내 할머니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자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에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조용히 덧붙였죠. 넌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를 거야? 저는 말없이 다시 그녀에게 입맞춤을 했고 이번에는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에서 더 오래 머물렀고 가끔은 밤을 함께 보내기도 했죠. 은숙 할머니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과 허약한 몸, 관절의 통증과 밤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까지 모두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마치 동갑내기 친구처럼 혹은 연인처럼 말이죠.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어려움도 많아졌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소문이 우리를 괴롭혔어요. 계단에서 만난 이웃들은 소곤거렸고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쏘아붙였어요. 너 부끄럽지 않아? 저 할머니가 몇 살인데 뭘 바라는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고도 참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은숙 할머니도 그런 시선에 흔들렸는지 요즘은 자주 기건 옳지 않아.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곁에 있을 때면 그녀의 불안은 잠시 사라지곤 했죠. 친구들과의 대화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어느 카페에서 솔직히 털어놓았더니 친구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더니 한 친구는 웃으며 진짜야? 할머니랑 일하며 조롱했죠. 다른 친구도 그게 말이 돼 라며 비웃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날 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누구도 제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한편 은숙 할머니는 점점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빛은 더 빛나기 시작했죠.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입술에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셨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지수야, 난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고마워.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느꼈어요. 그녀가 변한 건 진짜였고 그 변화는 나로 인해 시작됐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져갔어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매일매일 건강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어느 날 저녁, 은숙 할머니 집에 갔을 때 그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놀라서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그녀는 조용히 편지 한 통을 내밀었어요. 독일에 사는 딸에게서 온 편지였죠. 딸은 곧 한국에 와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썼답니다. 은숙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달 뒤에 온대.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무슨 말을 할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불안감과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라고 겨우 한마디 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그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은숙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어지러워하셨어요. 저는 급히 응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해선 그녀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의사들은 심장마비 초기 증상이라고 말했지만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언제든 그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슴이 조여왔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그녀를 꼭 껴안고 속삭였어요. 난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항상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내 삶을 망칠까 두려워 라고 말했어요. 저는 바로 대답했죠. 아니에요. 당신이 내 삶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백했어요. 우리 진짜로 함께하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지 말자.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넌 몰라, 지수야. 우리 둘이 함께하면 폭풍이 몰아칠 거야. 가족도, 이웃도, 친구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녀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어요.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난 준비됐어.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느껴졌어요. 그 누구도 모르는 우리만의 비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겪을 시련과 선택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끝은 누구도 알 수 없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감도는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고 그 무게는 가끔 숨이 막힐 정도였죠. 하지만 은숙 할머니의 눈빛은 더 강해지고 그녀의 미소는 더욱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느새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붉은 립스틱을 발라 젊은 시절의 자신을 되찾으려는 듯 보였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의 속삭임, 친구들의 냉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반응이 두려웠죠. 딸이 곧 도착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은숙 할머니는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런 그녀를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어느 비 내리는 밤, 저는 할머니 집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함께 맞서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가 느끼는 진심이 중요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저는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강한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시간이,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이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 둘의 삶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주변의 시선과 편견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은숙 할머니의 건강도 점차 악화되기 시작했죠. 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더욱 애썼고 그녀 역시 저를 위해 미소 지으려 노력했어요. 우리 사이에 놓인 시간과 세대의 간극이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딸이 도착하기 전 우리에게 닥칠 시련과 비밀, 그리고 사랑의 진실이 무엇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당신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거라 생각하나요? 우리의 운명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그날 이후
집안은 점점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은숙 할머니의 딸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우리 사이에 불안을 키웠죠. 그녀는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런 할머니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도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어둠을 가르던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야, 이 모든 게 너무 무서울 때가 있어. 저는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점점 우리를 조여왔어요. 딸이 도착하자마자 은숙 할머니 집에는 눈치 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불거졌어요. 딸은 엄마와 저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엄마, 이건 옳지 않아, 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졌지만 할머니는 담담했어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라고 조용히 말했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반대 속에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어요. 이웃들의 냉담한 시선과 친구들의 오해, 그리고 가족의 불신까지 모든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밤,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저는 다짐했어요.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고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놓인 모든 어려움이 잠시 사라진 듯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닥칠 시련과 선택, 그리고 우리가 품은 사랑의 진실이 어떤 모습을 할지, 그것은 오직 우리만이 알 수 있답니다. 당신은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길 바라나요? 그 끝이 어떤 결말이 될지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날 밤,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창틀을 두드렸고 거실에는 은숙 할머니와 내가 나지막이 속삭이는 목소리만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은숙 씨,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가장 소중해요.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할 거야. 세상은 우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그 순간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과 책임감이 뒤섞인 무거움을 느꼈어요. 우리의 사랑은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위험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고 있었지만 세상의 시선과 편견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무심한 말들, 친구들의 냉소, 그리고 가족의 불신은 우리의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나는 그녀의 삶에 스며든 따뜻함과 지혜,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을 사랑했어요. 그녀의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삶의 이야기는 나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다가올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나는 확신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끝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거라는 것을. 당신은 이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길 바라나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그 답은 아마도 당신의 상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